두 번째,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집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문부터. 대문의 재료, 종류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요? 대문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철재로 되어 있는 대문 많이 보셨을 거고, 재질에 따라서는 이제 뭐 철이나 알루미늄, 뭐 스테인리스 뭐 이런 것들나 목재 이런 문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할 때 단조 대문, 뭐 주물 대문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는 네, 거.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단조 대문. 꽃무늬 막. 사실 뭐 나쁜 건 아닌데 단조하고 주물하고 차이가 단조는 이제 재질 자체가 철인데 용접을 해서 사람이 이제 막 구부리고 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드는 뭐 그런 거라서 좀 뭐 가격이 조금 비싸고 무게나 이런 것들이 꽤 나가고 사람이 이제 일일이 이제 좀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주물 같은 경우에는 틀에 놓고 찍어내는 방식이어가지고 단가가 저렴하고 사이즈나 이런 건 아마 기본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목재 대문 같은 경우에도 다 목재로 한다기보다는 기본 프레임은 철로 짜고 겉에 이제 마감을 천연목이나 아니면 방부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나무문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저 뭐 가장 이런 많이 거죠. 쓰는 네. 어떤 재료인 것 같아요. 철 플러스 목재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인 건가? 많이 쓰죠. 철문도 많고. 이게 저는 그 대문도 대문이지만 이 대문 기둥 있죠. 네. 거기서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양옥집 같은 경우에는 대문 있고 그 위에 지붕 대문 지붕 있잖아. 그 위에 이제 아주머니들 고추도 널고 장독 올려놓고. 장도 올려놓고 화분도 키우고 막 그치,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그 틀이 딱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소술 때문에서 그렇게 왔나? 원형이 남아있는 거겠죠. 아, 그런 거겠지. 소슬 때문에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면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말리는 거지. 외국은 유럽 저택 같은 데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문이 되게 큰데 양옆에 기둥만 있지 위에 이건 없고. 그래, 맞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런 거 같다. 동남아 쪽엔 좀 있지 않을까? 고추 넣으려고 그러나? 없나? 동남아는 오히려 더 개방적일 것 같아요. 그런가? 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좀 폐쇄적인 집 사이긴 한 거죠. 집을 놓고만 봤을 때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영역이. 영역성이 확실한 거고. 내 거 침범하면 큰일 나고. 담 쌓을 때 중요하죠. 그거 생각나는데 옛날에 막 담 너머로 나무 이렇게 열매가 매달 달리면 그건 누구의 열매인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 그 오성과 한음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치? 이야기죠. 오성과 한음. 그래가지고 누구의 거냐. 그래서 주먹으로 문 뚫고. 그치, 주먹. 이건 누구의 주먹입니까? 그래서 그 양반 댁에 얘가 사위가 됐을걸? 나중에? 그래요? 간단한 방법으로. 나 요새 드라마 징비록 하잖아. 오성과 한음 나오잖아. 요새 같으면 그거 아니야? 뭐?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니거 같은 감. 썸 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이웃과는 그냥 나눠 먹읍시다. 아무튼 단조 하면 우리가 사실은 단조 대문을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런 되게 그 고급 저택의 대문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문들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화려하니까. 네, 화려하죠. 아르누보 스타일로. 아르누보 스타일이죠. 뭐? 아르누보 스타일. 뭐라? 그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왜 풀이나 꽃이나 이런 걸로 막 곡선이 많이 들어간. 네. 장식주의라고 보면 돼요. 한참 막 그 모든 게 다 일정하게 생산될 때 다시 장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맞아. 뭔가 수공예 막 이런 걸로 그런 시대의 아르누보. 네. 뭐? 예술 아르도보? 아르누보. 아르누보? 예술사를 설명하고 있어. 우리. 예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화려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좋아하시죠. 그리고 대문 하면 사실은 우리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파란 대문 막 이런 거 있잖아. 철제로. 철제 페인트 대문. 칠해져 있는. 페인트 칠해져 있는. 파란색, 녹색 뭐 이거. 그쵸. 옛날에 동네에서 어떤 집 찾을 때도 파란 대문집이요, 뭐 녹색 대문집이요, 빨간 그쵸. 대문집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대문이 뭔가 이렇게
색깔 같은 것들이 집주인이 이렇게 신경 써서 계속 바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색깔을 뭔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에서 대문이라는 거가 갖는 상징성이 그때까지도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렀던 것 대문을 같아. 중요하게 옛날에. 생각하니까 대문으로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딱 규정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고 조그만 문 하나 이렇게 열고 다니죠 보통. 그쵸? 그런 대문도 생각이 나네. 그것도 철제 맞죠? 그렇죠. 철제죠. 철이죠. 그 아까 토리 아빠가 얘기하셔가지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돌로 이제 기본적인 기둥을 만들 때도 있고 네. 콘크리트로 이제 기둥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H빔 같은 이제 철제 같은 그 철구조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거 지붕을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고 그리고 철이랑 목재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대문 네, 만들 때 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둥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철로 세워서 목재로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담인데 벨 누르면 밖에 사람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안에서 열잖아. 그러면 띠쩍 소리 나잖아요. 그거.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거슬렸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 사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쫙 열리고 드라마에 이제 좋은 집 막 그렇게 나오니까 좋은 건가? 그게 뭐가 하드웨어가 달라요. 두 가지가 그런가요? 그렇게 이렇게 찰컥하면서 열리는 게 있고 디지털 방식으로 좀 작게 열리는 게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 디지털 하는 애는 좀 장고장이 많고 아니면 아무래도. 아날로그 타입으로 열린 애는 좀 작고. 그리고 제가 집 지어보니까 문짝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둥과 문짝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폭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써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면서 문짝이 처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진 땅이나 이런 경우는 특히나 그런 문짝이 막 바닥에 걸리거나 쓸리거나 막 맞아. 그런 경우가 생겨요, 대문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대문은 그렇게 막 돈 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또 되게 돈 들이고 하시고 그런 돈 분들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계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에 얼굴이라고 얼굴 생각하시는 같이 분들이 그게 아직까지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예, 예. 전통 건축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바깥이니까 그냥 그렇게 큰 돈 들이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좀 신경 써서 해놔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집의 얼굴이기도 하고. 얘기하신 대로 기둥이 중요해요. 거기 거기 이제 그 집 질 때 말고 그 밑에 기초나 이런 것들 좀 잘 안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담이나 이런 애들은 막 이렇게 얼고 높고 하면서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도 잘 선택해야 되고 하여튼 좋은 거 쓰면 다 좋아요. 근데 결론은 늘 그런 식으로 이 사장 졸리기 시작했어. 하품하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대문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두 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옆에 차고가 있을 경우에 차고문. 그쵸? 차고문도 따로 해놓는 분들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셔터로? 셔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문을 두 개로 나눠서 사람 지나는 대문, 차 들어가는 그래요? 대문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차가 들어가는 문도 대문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집의 어떤 얼굴처럼. 네. 대문이랑 뭐 위치가 같은 데 있으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아예 안에 그냥 있으면. 주차장 출입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차고를 따로 지으면 참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필로티 얘기할 때도 왜 외국에는 차고에서 뭐 좀 뚝딱뚝딱거리고 한다고 그 캐나다 특파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게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차고 문도 이렇게 그 셔터 말고 철 셔터 말고 외국 보면 이렇게 뭐 리모컨 딱 누르면은 그 문 자체가 위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도 셔터죠. 그게 셔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게 정도가 주름 셔터 말고 그러면 주름 셔터는 잘 안 써요, 요새. 그래요? 예. 잘잘잘잘 그러면서 내리는 거 그건 그거 안 써? 그거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열리고 막 그게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롤처럼 말라서 예, 박스에 예, 들어가는 애가 예, 있고 예. 오버헤드형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천장으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치, 게 있어요. 오버헤드형. 예. 말리는 거는 너무 시끄럽고 고장도 잘 나죠. 말리는 게 아무래도. 근데 차고 진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던데 항상 집 짓다 보면은 그냥 예산 문제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예. 차고를 먼저 줘야겠구나. 그럼 면적이 안 나와. 집에 그 면적을 다 지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셔터형이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죠. 대문으로 달릴 때는 보통 이렇게 스윙으로
같이 하죠. 아, 네. 크게.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문이 있고 사람 대문이 있고 그 기둥을 조금 넓게 잡아서 멀리에 기둥을 하나 더 받고 거기다가 이제 스윙형으로 그러면은 차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리모컨으로 보통 그것도 열리게 자동으로 해요. 해요, 보통. 자동으로 많이 해요. 아, 보통? 예.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열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무게나. 하려면 도로와 인접한 그 문이 이제 네. 그 바깥으로 열었을 때 대지 연결을 넘어가면 안 되죠. 안쪽으로 보통 안쪽으로 열어야지. 아, 진짜? 안쪽으로 열거나 아니면 그 정도 뛰거나. 안쪽으로 보통은 네. 안쪽으로 열려요. 또 그리고 사람이 열려면 차 잠깐 내리고. 정차해놓고 내려야지. 내려서 또 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닫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요새 자동문으로 거의 많이 하죠. 야, 발전했네 많이. 이게 이렇게 된 스윙도 있고 이제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아, 옆으로. 옆으로 네. 열리는 아, 그것도 거. 자동이에요? 네, 그것도 네. 자동이요. 이야. 몇 년도에서 왔니? 오래된 기술 아니에요? 그런 거? 오래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동이 있는 건 알죠. 네.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한 대 들어가는 정도는 슬라이딩 같은 건 사람이 열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열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네, 사실은 그런다면서요. 그 자동으로 열리는 그 모터 자체가 그게 너무 비용이 세니까. 그렇다고 수동으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수동으로 하기에는 좀 그리고 셔터 같은 게 좀 저렴하긴 한데 이 외관상 이제 좀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셔터에는 항상 그래피티라 그러나? 근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셔터를 달려면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담을 두르는 경우에는 담 바깥에서 일단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담에다가 이렇게 일부를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설치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담이 없는 경우에 뭐 진짜 셔터를 달 수 있는 필로티나 주차장 차고가 있는 경우에는 셔터로 하는 경우가 많고 폴딩으로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폴딩으로? 네. 밑에 레일 달려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쫙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아무튼 차고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대문도 열었고 주차도 했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현관. 현관문의 재료?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쓰죠? 철문이죠.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대부분 방화문. 예전에 그 양옥집에 달린 건 뭐예요? 그 은빛 나는 거, 그 알루미늄인가? 되게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 네, 되게 그냥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네, 은색 빛에 손잡이는 네모난 거 크고 유리창문 같은 거 달려있고. 그 알루미늄이 껴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도어, 스틸 도어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나무는 이제 외부에 접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고 단열 많이 문제도 쓰지는 있고. 않고 근데 쓰기는 쓰는데 원목 이제 그대로 쓰는데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좀 어렵고 좀 일반적으로 좀 싼 것 축에 드는 게 이게 제품명인 것 같기는 해요. 파이버 글라스 도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파이브 글라스라는 애가 플라스틱에다가 유리섬유 넣어가지고서는 만든 그런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틀리지도 않고 유리섬유 뭐, 들어갔으면 단열이 좋겠네. 예, 그래서 단열이나 이런 것도 좀 좋고 뭐 긁힘이나 찌그러짐 이런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요게 그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것 같기는 해요. 좀 저렴하게 쓰시는 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약간 방화문 같은 거 기준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그 허니콤 같은 거 들어 있어서 단열 같은 거 좀 해주고 겉에는 도장이나 아니면은 뭐 징크를 붙일 수도 있고 나무를 붙일 수도 있고 동판을 붙일 수도 있고 뭘 붙이냐에 따라서 겉에 보이는 재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관문이 이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그 문이다 보니까 요즘 단열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기성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제작도 가능한 네.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해서 제작하면 되는데 비싸지지. 모든 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대략적인 단가나 뭐 이런 것도 완전 천차만별이죠. 제작하게 되면. 네. 근데 재료를 뭐 쓰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보이는 거랑 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또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냥 간단히 뭐 도장 정도로 끝내는데 바깥에 이제 뭐 내가 뭐 동판이나 네. 징크를 막 접어가지고 모양을 막 내고 싶다 이러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요.
제작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을지 네. 모를 만큼 올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있고 현관을 그렇게 기성품으로 만들든 제작을 하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나오는데 현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문은 아니지만 현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현관 공간이요? 응.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 거기 신발을 벗는데 응. 거기에는 신발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장 있어야 되죠. 뭔가 하여튼 수납할 수 있는 게 신발장이랑 하나가 있어요. 거울 있는 게 있고 좋지.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우산거리라든지 뭐 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거울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데죠. 표지박 깨고 들어가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게? 이사 들어갈 때 박 깨고 들어가지 않나? 나는 그거 밥솥에 소금 담아서 갖다 놓는 것만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대문이 있고 안에 이제 문들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이 그냥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 현관 바깥에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막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현관을 진짜 현관으로 볼 거냐 대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엔 없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옛날엔 없던 공간이었는데 지금도 이 신발 벗는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일본 정도만 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레벨을 조금 다르게 해놓잖아요. 현관 바닥 레벨을 재료도 다르게 하고. 이게 멍이는 이제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마감 두께 자체가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도 있고 현관 바닥은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마당에서 실로 채로 들어가는 개념이 그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현관에서 또 실내로 들어오는 사이에 또 문이 또 중문을 많이 중문을 설치하죠. 많이 설치하죠. 예. 중문 있는 거 없는 것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문 열면 바로 외기가 확 바람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중문 설치하는 거를 되게 음. 선호하시죠. 음. 아무래도. 예전에는 대문하고 안에 있는 채들끼리 연결되는 문이 현관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에는 현관이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문이 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그런 거 하나가 더 같기도 생긴 해. 거지 없었다가. 그래서 나는 현관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버려지고 있는 공간 같이 막 그러니까 너무 대충 우리가 지나가는 공간 같은. 나 현관 공간이 좀 크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나 뭐 이런 데도. 현관 중요하고요. 수납이나 이런 뭐 요즘 그리고 뭐 자전거라든지 뭐 맞아. 기타 등등 이런 거 갖고 맞아.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관 좀 넓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워낙에 이제 막 많이 지어지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맞아. 데 있는 평면들이 워낙에 막 작다 보니까 현관이 정말 그냥 이렇게 확 개방 그렇죠. 이렇게 정말 어디 커질 짜투리 수가 남아져 없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음. 요즘 좀 현관에 대한 거에서 좀 관심이 조금 관심이 좀 생기죠.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작은 벤치를 놔서 신발 신을 때 좀 편하게 신는다든지 네. 그 옆에다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도 두기도 하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지난번에 그 어느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파트예요. 아파트니까 이제 복도에서 들어가는 문은 되게 좁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현관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중문 저쪽 좀 멀찌감치 넓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문이 어떤 집의 얼굴이라고 친다면 현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편상 다들 늘 어렵긴 하지만 현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음 만나는 공간을 조금 더 꾸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관 얘기를 좀 해봤고요. 토리 아빠가 금방 얘기한 중문. 중문도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문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중문 뭐 재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많이 들어보시는 게 이연동, 삼연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연동에서 돼요? 문이 이제 뭐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게 보통 슬라이딩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슬라이딩으로. 네, 이게 네, 맞아요. 일반 슬라이드는 두 짝이잖아요, 문이. 네. 삼연동이 세 짝인 거지. 네, 세 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좁으니까. 세 개로 쪼개서 그 세 개가 한꺼번에 포개져서 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렸을 벽 속으로 네. 벽 속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 한쪽에 접혀 있을 수도 있고 신발장 쪽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지? 왜냐하면 현관이 좁으니까 이게 다 접혔을 때 두 짝이면 이 공간의 1만 반이 열리잖아요. 열리잖아요. 네. 세 그러니까 세 짝이면 개로 쪼개서 3분의 2를 열겠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짓을 합니다. 괜찮아. 이게 보면은 보통 기성제 도어 네. 보면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이연동, 삼연동 막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개인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유리에 디자인된 게 되게 많아요. 막 모양을 막 난 낸다든지, 그게 너무 싫어, 사실. 막 반짝이가 박혀 있다든지, 꽃무늬가 있다든지. 문 자체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리. 네, 중문은 표면에. 보통 이제 현관이랑 그 내부랑 이제 구분하는 네네, 거니까 네. 완전히 막지 않고 유리로 대부분 네네, 이렇게 맞아요. 많이 유리면이 많은 문을 이제 선호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또 젊은 분들은 약간 이제 카페에서 보시는 것 같은 망임 유리가 들어가 있는 문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망임이요? 망입 망이 유리. 망이 들어가 있다. 아, 그래서 망입. 근데 유리인데 그 사이에 철사 같은 게 예, 이렇게 예, 예. 대각선 방향의 격자 무늬로 네네.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 있잖아요. 네. 참 이름들도 참. 망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건데 그게 원래는 안전 용도로 쓰이는 네, 그런 방화문 이런 산업용 거에서 쓰는 거거든요. 유리인데 그게 이제 언젠가부터 디자인 용도로 어, 많이 맞아요. 쓰고 있어요. 맞아. 언젠가부터 이거 디자이너들 눈에 띈 거지. 그 네. 재료가. 그래서 유행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쓰고. 목재도 있고 뭐 많죠. 네, 많아요. 더군다나 실내니까 네. 뭐 재료에 대한 제약사항도 없고. 단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완전히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조금 어느 정도만 해주면 그 옛날 집들은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네모 유리 막 해가지고 있는 되게 옛날 나무문 있잖아요. 네. 밑에 나무로 이렇게 레일처럼 레일도 있고 레일도 여다지도 있고, 있고. 여다지도 있고. 네. 옛날엔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중문으로 썼던 거. 그거를 깍두기 도어라고 한대요. 문 하시는 분들. 깍두기 문이라고. 왜 오래된 집에 오래된 문 이렇게 리폼도 하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옛날 집들 문들은 리폼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집들은 문을 그치. 리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문들은 목재가 좀 괜찮은 목재들이 많고 그래서 리폼 하시는 분들이 그 깍두기 문이 제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문까지 해봤는데 중문 열고 들어가면 실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끝낸 거야. 우린 밀당하는 방송. 누가 밀릴지 모르겠는데. 당기기만 해야 되나 우리?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딱 끊고 그 외에 나머지 문들은 다음 주에 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생활정보 코너 늘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와. 네,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생활정보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